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들 같은 영화를 몇 번 관람하는 것, 그것을 N차 관람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시기에,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여러 채를 구매하는 것, 이것 또한 부동산 N차 구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N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여러 번, 몇 번, 즉 숫자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아파트를 N차 매수를 하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면 수익이 투자한 아파트 개수만큼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한 채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영화를 자주 관람하듯이 아파트나 주택이나 부동산 또한 여러 채를 구매하고 싶은 욕망,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좋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감동의 여운을 더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 내가 잃고 지나간 소중한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N차 관람, 즉 여러 번 영화를 관람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반하여 부동산의 N차 투자는요, 거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수익 극대화, 이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다들 동감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만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왕이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매수를 했다. 매매 금액이 3억이고 전세 금액이 2억 5천이고 실제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3억 5천이다. 그러면 전세 금액은 동일하겠죠. 2억 5천이고 시세 차익은 3억에서 3억 5천이 됐으니까 플러스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채 매수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5천만 원을 올랐다. 기쁨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 지나서 5천만 원 올랐다. 기쁠 수밖에 없겠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몇 채를 구입을 했다. 두 채를 샀으면요, 5천만 원 곱하기 두 채니까 1억을 버는 거고, 다섯 채를 샀으면 다섯 채 곱하기 5천만 원이니까 2억 5천 원 버는 거고, 10채를 샀으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5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N차 투자 전략을 엉뚱하게 사용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기획부동산의 농지를 N차 구입을 하는 거죠. 한 필지를 사는데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한 필지 사게 되면 2년 뒤에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하나만 사면 3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됐으니까 2천만 원 버는 건데 이왕이면 세 채를 사면 6천만 원 버는 거 아니냐. 요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를 사면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오른다. 그러면 세 개를 사면 세 개를 샀기 때문에 2천만 원씩 올랐으니까 합이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채를 사게 되면 1억을 번다. 이런 환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나 이처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이라면 N차 구입을 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들 또한 돈이 있으면 N차 구입을 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돈이 나간다는 거죠. 결국 팔아먹은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매수한 사람은 돈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단 기획부동산의 농지뿐만이 아니죠.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8%다.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은행 융자에다가 월세 보증금에다 실투자금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다. 그러니 이러한 상가, 이러한 오피스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 즉 N차 매수를 해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매수자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부동산 N차 투자는요. 수익이 날 경우에는 기쁨이지만요. 마이너스가 되면 엄청난 슬픔이 다가오고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파트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시세보다 더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시세보다 안 올라가는 아파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항상 부동산 N차 투자는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동산 N차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거야 뭐 당연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그때 부동산 N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N차 투자의 원칙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대도시 위주로 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팔고자 할 때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매수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 저희 아파트 세대수는요 299세대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될까요? 요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99세대나 300세대나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N차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제가 보는 점인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한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한 채를 매수를 했어요. 매매 금액 3억, 전세 금액 2억 5천, 실제 투자 금액 5천만이다. 그런데 1년 뒤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3억짜리 아파트가 2억 7천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짜리 아파트가 2억 7천이 됐으니까 나는 시세 차익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파트가 3천만 원이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슬픔이 다가오겠습니까? 기쁨이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슬픔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혹시라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두렵고 무서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문득 가격을 내놓아 봅니다. 한 2억 9천에. 근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지금 금매가 2억 7천이 있는데 2억 9천에 어떻게 팔리겠냐고. 팔고 싶으면 2억 7천만 원 미만으로 내놔야 된다. 요 얘기를 하시겠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밤에 또 잠이 안 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돈이 급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2억 5천원을 던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몇 천만 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5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이 나갔다.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마음 잘 알고 있죠. 수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또 상담 전화를 해드리면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한 채만 샀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마이너스 3천이든 마이너스 5천이든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몇 천이 돼도 본인이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파트를 내가 N차 구입을 했다. 즉 여러 채를 샀다. 그 순간은 진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라면 감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요. 전세 금액이 떨어져서 전세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내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결국 그동안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면 지금까지 번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까지 모두 날려보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 채를 구입했다. 이거는 좀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몇 달이 지나거나 올해 하반기쯤 된다면요.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은 접하실 거예요. N차 부동산 투자자들의 급매물 물건 쏟아진다. 뭐 표현을 한다면 갭 투자를 해가지고 100채, 200채, 300채 사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급매물이 팔려야 되는데 급매물이 안 팔렸다. 그러면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거고요. 결국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오르면 좋아요. 뭐 10채를 투자했는데 내가 올랐다. 그럼 기쁨이죠. 100채를 투자했는데 올랐다. 더더 기쁨이죠. 하지만 거꾸로 10채를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다. 그럼 곱하기 10배가 돼요. 100채를 투자했다.
그럼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즉 고통이 100배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경매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절제하십시오. 교수님, 10채 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절제하라고 그래요. 참아라고 그래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즉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이러한 전세금이나 부동산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 자금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여러 채 구입을 하는 거고,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구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당함을,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요, 지금은 N차 부동산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줍줍이니 뭐니, 무릎에서 사야 된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 그래도 오르는 지역은 있다 등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시면 좀 안 되겠죠. 물론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의 흐름은 하락 전환이란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세적으로 부동산이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이러한 이유는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지금 가격 폭이 매덕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요, 오를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떨어지는 분위기에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그냥 부동산을 지켜보세요.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시고요. 지금 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촉박함을 버리고요. 지금 바닥이 때 사야 되지 않나, 그런 급한 마음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쳐다보시고 바라다 보시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의 부동산이 딱 눈에 보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돈, 내 재산을 지키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요. 부동산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